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언제 나의 미래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동료 직원이랑 엄청 싸웠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웠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있다 그 사람이 제 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가라든지 나의 그 다음 길을 누가 컨트롤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다리를 태우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속담에. 돌아갈 줄 모르니까. 근데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10년 전에 중국에 왔었는데 그 자리는 제가 정말 원했던 자리예요. 드림 잡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안 좋은 자리였어요. 정말 원한 자리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제가 해보지 않아가지고 배워보고 싶었고 중국이 워낙 많은 서플라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받고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이라면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직장을 맡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제 보스가 4명이 있었어요. 미국에 몇 명, 프랑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보스의 타임존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관리하는 그룹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굉장히 컸어요. 한 130명 정도 됐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그룹이 130명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생각에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나 지금까지 계속 성공 잘해왔는데 나 힘들어 죽겠어. 도와달라. 이러면 너무 바보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버컴 하려고 엄청나게 안 보이는 노력을 해서 혼자서. 근데 힘만 들고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큰 갭을 제가 클로즈업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절실히 느낀 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잘 못하겠다는 것도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상사는 내가 잘 되길 바라지 내가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도움을 달라라고 청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특히 보면은 도움을 줄 때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껴요. 아, 내가 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러면서 멘토십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정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도움 청하는 거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도움을 청한다는 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도움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보스 4명 중에 한두 명한테 얘기했다면은 제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얻은 거 가지고 몇 년 후에 굉장히 또 힘든 자리를 얻었는데 이게 정치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옛날에는 실수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 웃으면서 Don't worry. I'll take care of it. 저를 딱 그랬더니 거짓말하고 2분도 안 돼가지고 나를 괴롭힌 사람 연락이 오더니 미안하다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180도 바뀌더라고요. 노력도 안 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를 더 빨리 실수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윈윈이죠. 회사 측에서는 결과 좋은 게 좋은 거고 본인은 힘들고 고생하지 않아서 실패도 안 해서 좋은 거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움을 청하세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파이에서 그 이미지 생각 때문에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몰라 뭐 도와줘 이러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너를 너무 믿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물어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스한테 얘기를 하든지 뭐 동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이미지가 많이 안 깎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도움을 청할 때 그 메시지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여기도 또 큰 테마와 맞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네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누굴 도우면서 기쁨을 많이 느끼고 전화 한 통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 네. 제가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도와주시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 밑에 부하들 많이 도와줬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이제 승진하면서 어떤 애들은 저보다 더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네트워크고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옛날에 도와준 것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일로도 제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은 적도 많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누굴 도와주다 보면은 다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듣고 지인과 얘기를 나눌 때 워낙 평판이 좋으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존경하는 후배들도 많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혹시 좀 그런 또 예시를 하나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교 때 그 후배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 시험 치기 전에 리뷰 세션도 제가 하고 피직스 리뷰 세션, 칼큘러스 리뷰 세션, 엔지니어 학생회로 만들어서 처음 들어온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했어요.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와이프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영주권 어플라이 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는 뉴저지였고 다니는 펄두니까 인디애나 살다 보니까 거의 차 타고 거의 10시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편지해도 답장도 없고 영주권이 안 나와서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오더니 나보고 알렉스 리냐 그렇다 그랬더니 또 와이프 지금 그린카드 기다리지?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하고 요것만 적어서 보내면 바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thank you so much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빠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그때 알고 봤더니 대학교 후배인 거예요. 많이 도와줬던 후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이민국에 일하게 되면서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리타이어하고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하고 한 파일도 이만큼 있었는데 그 말이 거짓말하고 첫 번째에 다 열어보니까 알렉스 리드래요. 읽어보니까 전화한 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반가워서 한밤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지금 보내면 바로 해줄 테니까 보내래.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야 이건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좋은 일 하고 다니면은 나중에는 도움을 받는구나. 뭐 그걸 바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제가 어스틴 대학 가서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제 시간 내서 제가 운전해서 가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캘리포니아로 간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보고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캘리포니아 오시는 거 너무 반갑다면서 자기가 공항에 나오겠대. 저는 누군지 기억도 안 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인터뷰 팁을 많이 줬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직장이 됐다는 게 교수 자리로.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워서 하고 제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정 프로페서 자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밤에 캘폴리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항상 원했던 교수 8번 겸이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을 덕분에 교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오스틴에 안 갔으면은 그런 기회는 안 왔죠. 그래서 제가 오스틴 가서 강의를 했고 그때 인맥이 생겼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원했던 교수 자리를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강연해서 네.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소한 그 하나로 꿈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있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가끔 가다가 학생회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쪽 갈 일이 있는데 학생회 이거 모아놓으면은 제가 career development 하겠다. 펄두 대학에서 학생회도 했었고 오스틴, A&M, 오클라호마 대학, 알라바마 대학 한국은 뭐 많이 갔죠. 한국에서도 뭐 전북대학, 부산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도 많이 갔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리뷰 세션 진행하고 막 이런 건 정말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다 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도 된다. 약간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저의 지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귀찮아서 못하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상황이 안 되거나 뭐 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할 수 없이 안 되지만 내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귀찮은 거다. 그러면 일단 그냥 무조건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짧은 인생에서 그런 인연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뷰 요청하거나 이럴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때 과외를 후배들 많이 해주고 했는데 시간당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더 쉬운 과목을 유학생, 중학생한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물리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시간당 50,000원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도움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 아버님이 또 인터뷰할 만한 되게 멋있는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들도 야 주영이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박사님은 복리가 30년 뭐 20년 쌓이다 보니까 그런 도움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확신을 갖게 되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고맙다라는 노트 하나를 받는다든지 그런 메시지를 받다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제가 대학교 때 중국 여자 학생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거의 페일링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매주 저한테 튜터링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그랬다 보니까 파이널 그레이드를 A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제가 아마 난 교수가 되고 싶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생회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 적어서 방문 감사한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저 즐거워서 하는 것도 많죠. 나 좀 잘 살고 있구나, 좀 쓸모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끔. 네. 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밑에 일하는 부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자기가 MIT에서 하는 무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휴가 안 쓰고 공부하게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회사 돈을 다 커버해줄게. 대신에 우리가 그때 마케팅 비디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비디오 거의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면은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내가 다 커버해줄 테니까 네가 네 시간 내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당연히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걔는 좋은 매니지먼트 MIT 트레이닝 받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그 비디오를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친해지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걔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이제 센터 매니저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 커스터머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 있는 플랜트 고객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불량도 나고 딜레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가 엄청 우리를 막 갈구는 거예요. 막 당장 내려와래 멕시코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센터 매니저가 아까 그 친구였어요. 제 밑에 일하는 애.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걔가 들으면서 알렉스 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180도 바뀌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거 몇 분 아끼려고 안 해주고 그랬으면은 내가 나중에 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돈도 아닌 거 가지고 혜택을 줬더니 저도 혜택을 받았고 이건 매니저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라는 거, 회사 돈은. 조그만 거는 아끼지 말라고 큰 걸 잊는다. 저 밑에 일하는 애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는데 밤도 주말도 없이 맨날 와서 일했어요. 이 프로덕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얘가 메이크업 한다고 막 밤늦게 걔가 막 가라 할 때까지 한 10시까지도 안 가요 집에. 하루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미안한데 좀 일찍 들어가야겠대. 그래서 왜 일찍 들어가냐 그랬더니 결혼 기념일이래. 와이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가겠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일찍 가도 괜찮지.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비싼 식당에 가서 돈 무조건 많이 쓰고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그 돈을 갖다 다 청구해라. 내가 회사 돈 다 해주겠다. 그러려면은 네가 가고 안 그러면은 가지 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오케이 자기가 돈 많이 쓰겠대요. 둘이 막 먹어봤자 개인 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회사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번 해주고 나니까 걔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 앞에서 이제 쇼한 거죠.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매니저가 승진하면은 회사 돈 별거 아니고 그거 아끼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그런 실수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을 쓰더라도 조금 돈을 쓸 줄 알아야 그 회사에서 부하 직원도 좋아하고 일을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조그만 거 아끼려고 큰 걸 잃지 마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되게 임팩트 있었던 게 절대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던 게 임팩트가 남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꼭 지키려고 하시는 기본적인 생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언제 나의 미래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동료 직원이랑 엄청 싸웠어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웠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이 제 보스가 됐어요. 한마디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일이 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평가할 때 이 사람 잘 모르면은 삼자 입자는 많이 물어봐요. 살짝 물어보면서 야, 얘를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적이었다면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가라든지 나의 그 다음 길을 누가 컨트롤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다리를 태우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속담에. 돌아갈 줄 모르니까. 근데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으려면은 내가 싫어한다는 걸 절대로 내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싫어도 똑같이 대해주고 프로페셔널하게만 해주면은 그 사람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적도 관리해야 돼요. 자기 아군도 관리해야 되지만 적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아군이라도 힘이 없는 아군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적군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고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지도 전혀 모르게끔 그러면 상당히 뉴트럴하게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티가 나잖아요. 아, 제가 또 시켜. 아, 그쵸. 제가 너무 싫어.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게 되고 이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해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웬만한 적을 안 만들어요. 오피스 폴리틱스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사내 정치가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 한국에 생각할 때 아 미국은 좀 그런 거 없고 뭐 실력 위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정치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C-suite 레벨 되게 높은 하이 레벨에 다 너무 친해 보이고 다 너무 그냥 가족 같고 막 사랑스러워하고 막 이런 게 느껴졌는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막 몰입해서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다 사이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적을 안 만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알게 모르게 또 그 사이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 제 상사가 몇 명 있었는데 둘이 되게 친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엄청 서로 적이더라고요. 근데 깜짝이서 아,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절대로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서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되 자기 선을 꺼요. 아, 여기까지는 도와줘야겠다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절대로 티 안 내요. 조심하세요.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아 여기선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면 또 해주고. 제가 참 좋아하던 멘토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남을 공격할 줄 모른대. 너무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나의 동료들은 기회만 생기면 나의 등에 칼을 찌를 준비가 됐는데 너는 칼을 찌를 수 있느냐. 네가 올라가려면은 칼을 찌를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아, 좀 더 칼을 꽂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르겠네요. 저는 뭐 성격상 또 그런 게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된다. 괜히 또 나랑 안 맞는 그런 걸 또 너무 했다가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가끔은 이제 너무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아, 이게 뭐 성격상 아니면 뭐 신앙상 아니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아, 그냥 내 기회가 아닌가 보다. 모든 좋은 기회가 내 길은 아닐 수 있으니까 좀 놓자라고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들 후배들한테 또 많은 존경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제가 하나 후회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늦을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깨달은 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열심히 커리어를 디벨롭하고, 승진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벌자고 그런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갖자. 참 제가 늦게 깨달은 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승진하면서 봉급이 올라가는 거, 이거 가지고 나중에 파이낸셜 프리덤을 찾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제적 자유. 그렇죠. 금전적 자유. 굉장히 극소 사람들은 그거를 이룰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못 이뤄요. 미국 회사라든지 글로벌 회사는 굉장히 냉정해요. 회사가 레베뉴가 떨어진다. 그러면 빡 나와요 벌써. 5%를 잘라라. 그러면은 뭐 어제까지도 같이 밥 먹던 사람 바로 잘라버립니다. 박스 하나 주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박스 사고 나가.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냥 거기 목숨 걸고 100% 일을 하고 시간을 막 투자해서 일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근데 그거 갖다가 20년, 23년 뭐 끝까지 그러겠다. 제가 봤을 때 후회할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처음부터 머니 매니지먼트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의 관리. 돈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베스트 한다든지 레버리지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스테디 인컴이 있대 이 돈은 작더라도 인베스트도 하고 레버리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프리 디벨롭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제 밑에 일하던 애 중에 한 명이 진짜 잘리지 않은 정도만 일을 해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면은 real estate 라이센스도 따고 계속 공부를 하더니 부동산. 나중에는 이 직장 때문에 자기가 더 못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회사 그만두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직장보다 이 부동산 업 하는 게 잘 돼서. 그렇죠. 지금은 아마 관리하고 있는 파워페이도 1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빌리고 이 돈 레버리지에서 또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이걸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키웠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전화하게 되면 항상 지금 하와이 놀러 왔다, 알래스카 놀러 왔다, 일하는 사람 다 시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걔가 회사에서 일했으면 그렇게 될 애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 능력도 없고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특별한 얘기겠지만 작은 거라도 패시브 인컴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인베스트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real estate property 좀 사가지고 이제 렌트로 돌리고 있거든요. 큰 돈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밸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그만 거라도 계속 인베스트하고 레버리지 하는 게 financial freedom을 얻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취직하고 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거에서 넘어서 투자를 하고 더 키우는 돈을 불리는 그런 작업들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냥 네.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낮에 하는 이 생업만큼 중요한 일이다. 돈을 불리는 일이 자아도 찾는 그런 방식도 되고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결국에 돈을 얻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워라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워라밸이 그냥 평소에 일도 하고 놀고 뭐 취미도 갖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밸런스를 가지면서 회사 내에서 돈을 버는 그런 노력도 하고 회사 밖에서 그 모인 돈을 더 불리고 더 늘리려는 그런 노력들도 꼭 필요하다. 음. 원래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또 한 회사에서 또 20년 동안 계시면서 너무 열심히 일했던 그런 거 신경을 많이 못 썼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이러셨다고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또 신선한 것 같아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외에도 꼭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살아가실 때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다 보면 회사에서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어요. 소송이 거의 한 5천만 불짜리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서 600억 정도나 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조사를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주고 그랬었는데 이유를 찾았어요. 하필이면 그 실수한 사람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얘기를 하자니 얘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엔지니어를 찾아갔어요. 문을 닫고 설명을 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거냐. 네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진실을 얘기해야 된대요. 걔가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실은 나온대.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을 벌겠다고 해서 도울 게 뭐가 있냐고. 진실을 말을 해라. 그 얘기 듣고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데일리 브리핑 할 때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잘못했다. 그 브리핑 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야, 앤드루, 내가 이메일 보낸 거 한번 읽어봐. 걔가 전화 받으면서 읽어보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I am. 욕을 하면서 자기도 아는 거지 이제. 자기는 끝장이라고 막 했는데 we'll see 그래놓고 이제 매니저한테 잘 설명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포메이션 가지고 다이제스트 할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워낙 애가 일을 잘하고 착한 애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걔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미팅 끝나기 한 10분 전 내가 말한 지 한 40분 후에 누가 뛰어들더니 딱 종이를 보여주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뭐 앤드류가 실수했다고? 그 사람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이 사람 앤드류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we all know. sit down.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했으면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을 텐데 다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블레임 안 하고 프로세스를 블레임했어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엉망이었으면 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못 찾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를 프로텍트하고 사건을 잘 해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말을 안 했으면 나만 무능력한다든지 사실을 덮어버린 사람으로 제가 오해받을 수 있을 뻔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경력이 많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 상의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사실은 결국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나중에 챙당할 일을 하지 말자. 제가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안 하고 있었으면 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대상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막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간 거고 하필 또 그때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정말 그분이 잘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친구한테 하면은 쉽지 않은 대화일 것 같고 이 사람이 화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전화를 했는데 그런 반응을 또 보이지 않았다는 거가 이게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럴 때는 진실에 다가가는 행동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그거 괜히 덮어주려다가 또 일이 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걔한테 얘기 안 하고 했으면은 고자질이라든지 뒤통수 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브리핑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걔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리지 않았어요. 너무 근데 지금은 잘했네요. 잘렸어요, 네. 결국은. 아주 오래된 이유. 왜냐면은 이 오일 앤 가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업앤다운 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잘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21년 동안 안 잘리고 있는데 언제 잘릴지 뭐 걱정 안 해요. 열심히 그냥 일하면 되니까. 네네네. 혹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지.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뭔가를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챗GPT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찾을 생각도 안 너무 귀찮아요. 그냥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결과 주지 않을까. 성공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어려운 고생했어요.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끝까지 온 거예요. 스키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일어나는 것부터 가르쳐 줘요. 왜? 안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못 일어나면 끝장인 거죠. 결국은 넘어집니다.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누가 빨리 일어나고 그걸 잊어버리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실패는 오기 때문에 실패가 왔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거는 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갖고 더 열심히 나갔으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너무 이제 공감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문제집 같은 게 이제 다 있었고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뭘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다 씹어가지고 먹여줘서 요약본이 이렇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이제 힘들었던 게 그래서 내가 뭘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과정을 내가 혼자 하는 것 자체가 공부인데 그걸 내 자신이 찾아가고 쟁취해 나가는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좀만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면은 나한테 제공될 수 있는 자원들이나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알렉스 박사님과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커리어 관해서 또 회사 생활 관해서 이게 뼈와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과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 승진을 위해서는 파이, 퍼포먼스, 이미지, 익스포저, 노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인공들 이야기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에피소드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